일본이 신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한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8년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인 ASM-3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ASM-3는 사거리 200km의 마하 3을 넘는 초음속 미사일로 한국의 군함들을 크게 위협 중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는지 ASM-3를 양산하지 않고 곧바로 개량에 돌입했는데요. 현재 일본은 ASM-3개를 2025년까지 개발하고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을 토대로 ASM-3-3A를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SM-3A는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SM-3보다 더 증가된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존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ASM-3를 대전파 방사미사일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요. 대전파 방사미사일은 일명 대레이더 미사일로 레이더의 전파를 자동 추적해 레이더를 타격하는 미사일입니다. 만약 일본이 ASM-3개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다면 일본 본토에서 한국의 레이더 기지를 위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일본이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대응책을 이미 마련해뒀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의 독주를 억제시킬 초음속 미사일을 2종류나 개발 중입니다. 심지어 이보다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많은 매체에서 한국이 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전해드렸지만 대부분 대략적인 설명만으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교해보고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초음속과 극초음속 무기를 이미 공개했다는 사실은 기초기술을 전부 확보했다는 뜻으로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공대함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의 플랫폼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현상인데요. 과거의 전쟁에서는 어떤 공격 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같은 공격 무기로 상대하는 것이 당연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종류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투발 방식의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다영역 플랫폼이 개발된 데는 숨겨진 비화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전술과 작전 교리의 변화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2000년대 이전까지 전쟁에서는 육군이 육군을 상대하고 해군이 해군을 상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 지나면서 미국이 새로운 전투 교리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미국은 현대전장이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에 대응해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우세를 확보하는 다영역 작전을 추진 중입니다. 다영역 작전은 육, 해, 공 각 군의 전장이 별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통합됨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 육군이 적 해군을 타격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적 공군을 섬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전장에서 동시에 적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사일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공대함 미사일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성을 통해 함대 사거리 바깥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전함이 대응할 시간도 없이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투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거리에서 적 군함을 상대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 제즈미아를 개량한 AGM-158C LRASM과 초장거리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군사적 추세에 따라 일격의 적 함대를 격파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프랑스의 언론사인 네이벌뉴스에서는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의 개간지 국방과학기술 플러스를 인용해 한국의 차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개념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이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을 만든다는 사실은 알아서도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됐을지는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공개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보며 더 뜨거워졌습니다. 완성된 실물이 있다는 것은 곧 배치가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세간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9월 15일 실물이 공개된 미사일은 함정에 탑재할 별도의 무장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초음속 미사일은 공대함 유도탄2라는 사업명으로 완전히 별도로 진행된다는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군과 해군이 각기 다른 용도로 쓰일 초음속 미사일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공개된 공대함 유도탄2는 스텔스를 염두한 설계로 스텔스 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본 세계 저명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LRASM을 뛰어넘을 한국형 LRASM을 만들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형상만 봐도 스텔스가 분명한데 여기에 초음속까지 달렸으니 성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개발이 늦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F2 전투기에 ASM-3를 탑재해 시험 발사까지 한 뒤 2018년 개발 완료를 선언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개량형인 ASM-3 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ASM-3 개는 사거리가 무려 400km에 달하고 레이더 타격 능력도 가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일본이 후쿠오카 상공에서 ASM-3를 발사한다면 독도의 해상 감시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많은 이들은 일본이 신형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에게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미사일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KF-21에 탑재할 HCM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하이코어 미사일을 공개했음을 생각할 때 이 역시 제반 기술을 완성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인데요. 앞서 말한 공대함 유도탄2가 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은밀성을 높여 적의 요격을 회피하는 스텔스 초음속 미사일과 속도를 높여 적의 요격을 무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두 종이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국방부에 따르면 이미 2016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착수하고 있었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개발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하는데요. 따라서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는 2030년대 초반까지 모든 개발을 완료해서 KF-21에 탑재할 예정으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군의 발표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강체도 제대로 못 만든 국가가 한 번에 전투기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인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을 자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본의 착각입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HGV 방식이 HCM보다 개발이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고속으로 기동하고 마지막 하강할 때 낙하하는 가속도를 이용해 개발이 더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항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HCM 방식의 미사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사일에 탑재된 연료만을 이용해 마 6 이상의 고속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본의 고속활강탄 역시 HGV 계열로 HCM에 비하면 요격 회피 능력이나 기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3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신무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비닉 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미 눈으로 확인한 것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확률이 높다고 추측했는데요. 북한의 연달은 극초음속 추정발사체 실험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동일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일본의 군 전문가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걱정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이 ASM-3 미사일의 개량형인 ASM-3A를 올해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그냥 대한미사일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레이더 타격 능력을 탑재한 대방사 미사일 버전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의 기습적인 적 방공망 제압에 우리 레이더가 허무하게 격파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대레이더 미사일과 견줄 만한 대방사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지상의 레이더를 제압하기 위해 KF-21에 투발할 대방사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우리 공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AARGM을 기본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AGM-882, AARGM은 미국의 AGM-88 한미사일의 개량형입니다. 한국 공군도 운용하고 있는 AGM-88 한미사일은 전투기의 레이더에서 레이더 전파를 탐지한 후 전파 방향으로 미사일
미사일을 발사해 레이더의 신호를 추적해서 공격하는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탐지된 레이더가 레이더를 꺼버리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돼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미군은 함의 성능을 개량했는데요. 그 결과 탄생한 AARGM은 GPS를 탑재해 만약 목표 레이더가 꺼지더라도 추적 중이던 지역의 지형을 분석해 목표를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공군이 내놓을 대방산 미사일의 성능이 AARGM이나 이를 개량한 AARGM ER 수준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개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이미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방산 미사일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산 레이더 센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한 센서를 KF-21에 탑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하면 극초음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대방산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미사일들이 KF-21이 양산될 2030년대 초반에 맞춰 개발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국은 무기와 무기를 탑재할 플랫폼인 항공기를 동시에 국산화하면서 완전한 자주 국방에 다가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방산 미사일의 배치가 시작되면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서는 것은 물론 최근 세를 불리고 있는 중국 역시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금 한국의 방산 기술은 어제와 오늘이 다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는 방산 기술의 신흥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